자, 그러면 2019년 서울시 9급 건축계획 기출문제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병원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찾으라고 했네요. 옳은 것은요. 1번에 간호사 대기실은 간호작업에 편리한 수직 통로 가까이에 배치하여 외부인의 출입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야만이 외부인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주변에 보면 간호대기소가 있죠. 그럼 나머지는 잘못됐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면 병원 계획 시 조명은 조도가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닌 거죠. 마감재는 반사율이 클수록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누워 있을 때가 많은데 반사율이 크면 눈부셔서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중앙진료실은 외래부, 관리부 및 병동부에서 별도로 독립된 위치가 좋으며 거짓말이죠. 별도로 독립되면 안 돼요. 중앙진료부는 병원의 핵심 기기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병동부 환자도 쉽게 이용이 되고 외래 환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해주죠. 수술실, 물리치료부, 분만부 등은 통과교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은 맞았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고층 밀집형 병원 건축은 각 실의 환경이 균일하고 관리가 편리하지만 설비 및 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 않죠. 이제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병실 계획 시 천장은 환자의 시선이 늘 닿는 곳이므로 조명은 조도가 높고 반사율이 큰 마감재는 피한다. 그 다음에 중앙진료실은 외래진료부와 병동부의 중간 위치가 좋다. 외래진료부와 병동부의 중간 위치가 좋다는 거죠. 수술부, 물리치료부, 분만부 등은 통과교통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네 번째, 고층 밀집형 병원 건축은 각 실의 환경이 불균일하고 관리가 편리하지만 설비 및 시설비가 작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후 평가, 입주 평가라고도 하고 거주 평가라고도 하죠. 이 입주 평가, 거주 평가라는 거 PO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가장 옳지 않은 거요. 입주 후 생활을 통한 평가 과정은 건축 행위 주기에서 중요하다. 이게 지금 옳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면 입주 후 평가는 인터뷰, 현지 답사,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반응을 연구하여 사용 중인 건축물을 평가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1번이 적당치 않다. 그러면 나머지는 맞다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 자료들은 설계 정보로 활용되고 설계 작업에 대한 과정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죠? 순환성의 설계 과정이 끝없이 연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미적 대상을 구성하는 부분과 부분 사이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순되는 일이 없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의 형태 구성 원리는 그랬죠. 이게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조화. 물론 조화에는 유사 조화가 있고 대비 조화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 미적 대상을 구성하는 부분과 부분 사이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순된 일이 없이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의 형태 구성 원리다. 그게 뭐가? 조화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요. 원시사회 석조 소형 고인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고인돌에 관한 거예요. 청동기 사람들이 제사의식과 함께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죠? 고인돌은 지성묘라고도 부르죠.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맞죠? 기반식은 북한강 이북에 많이 분포하여 북방식이로 한다. 이 기반식이 아니라
탁자식이죠. 탁자식. 그래서 답이 4번이다. 탁자식은 북한강 이북에 많이 분포하여 북방식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런 건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요. 전시실 관람 순회 형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중앙홀 형식, 연속 순로 형식, 갤러리 및 코리도 형식. 이게 전시실 순회 형식의 종류죠. 요 디오라마 형식은 특수한 전시기법, 특수한 전시기법의 한 종류입니다. 이 디오라마 전시라는 것은 답을 찾는 키워드가 현장감이라는 거죠. 현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맞아 그때 2019년 말에 우리가 2020년 공무원 시험 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었어. 그래서 똑같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유리창을 딱 뚫어 놓고 딱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 이전, 18세기 말부터 19세기 말 이전까지의 양식적인 혼란기에 전개된 낭만주의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옳은 거요. 그리스와 로마 양식을 다시 빌려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건축이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고전주의 건축입니다. 이거는 고전주의 건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 양식을 다시 빌려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게 하는 게 고전주의 건축이다. 1번은 적당치 않고요. 2번 지문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이다. 거짓말이죠. 이거는 르네상스, 요거는 르네상스 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도기적인 건축 양식으로 고딕 양식에 의해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자 노력한 건축이다. 이게 곧 낭만주의 건축인 거죠. 이게 낭만주의 건축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각 양식을 새로운 건축의 성격에 따라 적절히 선택 체계하는 건축이다. 이거는 절충식을 얘기하는 거죠. 절충식. 절충주의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면요. 그리스와 로마 양식을 다시 빌려 새로운 건축에 대응하는 건축이 고전주의 건축이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고전주의 양식의 건축은 르네상스 건축이고 각 양식을 새로운 건축이 성격에 따라 적절히 선택 채용하는 건축을 절충주의 건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들에 의한 치수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뮤들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뮤들론은 인체의 치수를 기본으로 해서 황금비를 적용하여 구현했다. 이거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아니라 르꼬르비제죠. 르꼬르비제의 뮤들러를 얘기하는 거죠. 1번은 잘못됐고요. 현재 국제표준기구에서 MC, 뮤들러 코디네이션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본 뮤들은 미터법 사용 국가에서는 10mm가 아니라 100mm죠. 100mm. 100mm로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 100mm가 기본 뮤들이죠. 이거 말고 복합 뮤들이라는 게 있죠. 굳이 말로 하겠습니다. 복합 뮤들에는 2M과 3M이 있죠. 이 100mm가 이게 1M이잖아. 이 1M이 100mm 나타내는 거고 기본 묘들을 얘기하는 거 복합 묘들은 2M과 3M인데 2M은 높이에 관계되는 거고 3M은 길이에 관계되는 거고 이런 거죠. 3번에 MC의 이점으로는 설계 작업이 단순 간편하고 구성재의 대량 생산 용이해지며 현장 작업에서 시공의 균질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들을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맞는 내용이죠. MC에 대해서 미드럴 코디네이션. 그러면 4번은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볼까요? MC는 합리적인 건축 공간 구성 시에 여러 치수들을 계열화, 규격하여 조정해서 사용할 필요에 의해 고려되는 것으로 건축 공간의 형태의 창조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창조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면요. 인체의 치수를 기본으로 해서 황금비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는데 예를 들어 수직 길이가 1이다. 그럼 수평이 1.618인 비율을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고 이 황금비를 바탕으로 적용해서 만든 게 르꼬르비제 미둘러라는 거죠. 현재 국제표준기구 MC에 의거해 사용하는 기본묘들은 이 기본묘들은 100mm 곧 1M으로 표현되는 거죠. MC는 합리적인 건축 공간 구성 시 여러 치수를 계열화, 규격하여 조정해서 사용할 필요에 의해 고려되는 것으로 건축 공간 형태의 창조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 됐던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음 중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셉테드라고 하는 거죠. 셉테드. 자,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동식물원을 제한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등 교육용시설 이게 안 들어가죠. 이것만 안 들어가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찾기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해설 한번 보면요.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이요. 셉테드에 대한 기준이 공동주택 하게 되면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다 들어가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동식물은 제하고 교육연구시설, 연구소나 도서관 제하고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여기 업무시설, 오피스텔 들어가죠. 숙박시설,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범죄 예방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요. 법률에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 맞죠? 1번은 맞는 거고요. 본 법률에서 편의시설 설치해야 하는 대상 중에 통신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통신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거니까 한번 보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5년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해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해설을 보면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곳에 편의시설 두라는 거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공동주택에, 통시설 여기 들어가죠.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또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 다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매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매장에서 옳지 않은 거. 백화점의 합리적인 평면 계획은 매장 전체를 멀리서도 넓게 보이도록 하되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백화점에 가보면 맨 겉에 외벽만 있지만 내벽은 없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많은 상품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두 번에 매장 내의 통로폭은 상품의 종류,
품질, 고객층, 고객수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고객의 혼잡도가 고려되는 당연하죠. 매대 배치는 통로 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즉각 배치 방법은 판매장의 면적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의 단점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즉각 배치라는 거, 이 즉각 배치는 판매대를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곳에 일로 고객이 몰리고 일로 몰리고 일로 몰리고 일로 몰리다 보면 국부적인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즉각 배치 대표적인 특징이죠. 매장 면적은 최대로 하지만. 그 다음에 매장 구석에서 동일층에서는 수평적으로 높이차가 있을수록 좋다. 거짓말이죠. 높이차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차가 있으면 정체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동일층에서 매장 구성은 수평적으로 높이차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11번 문제입니다.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요.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옳은 겁니다. 건축 재료, 부품 생산에서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축 생산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요. 완공된 건축물 사용 후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건물의 성능을 진단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이다.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건축물이 기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유지 관리 및 해체에 소요되는 총비용이다. 이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4번도 잘못된 거죠. 건축물의 효율적 기획, 설계, 시공 유지를 위해서 건축 요소별 객체 정보를 3천 정보 모델에 담아내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 아니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는 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설해 보면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유지, 관리 및 해체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갖다 우리가 생애주기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의 실내 음향기획, 실내 음향기획에서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옳은 거요. 자, 부채꼴의 평면 형태는 객석의 앞부분에 측벽 반사음이 쉽게 도달한다. 그렇지 않죠. 부채꼴 형식이라는 것은 부채를 다 알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부채꼴형이고 이게 무대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끝에 잘라내면 우절형이라고 하는 점. 측벽의 반사를 쉽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도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요. 2번에 타원이나 원형의 평면 형태는 음이 집중되어 전체적으로 불균하게 분포되기 쉽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지문을 보면 음의 균일한 분포를 위해 객석 전면 무대 측에는 흡음재를, 객석 후면 측에는 반사재를 다 거꾸로 얘기했죠. 흡음재하고 반사재를 서로 반대로 해놨어요. 이것도 잘못됐고. 아까 그림 중에 이런 거 그렸었죠. 이렇게. 뭐 이론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관객석이 있고 발코니 있고요. 여기 프로세니엄 아치가 있고 액팅 에리어, 전면 무대. 요 무대 가까이는 반사재를, 요 무대 멀리에는 요 밑에가 가장 흡음률이 큰 흡음재를 설치하죠. 발코니 밑의 객석은 공간 깊이가 깊을수록 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요 발코니 깊이가 깊을수록 음향의 그림자가 생기기 쉽다.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관객석 길이의 3분의 1 이하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3분의 1 이하.